최근 공달님 영상에서 네. 그 업소녀한테 공사당한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뭐 이윤의 사건, 네. 이거 너무 최악의 경우죠. 그 영상들의 댓글을 보니까 이제 업소녀는 무조건 뭐 남자 등쳐먹어서 돈 뜯어 먹으려는 여자밖에 없다, 이런 일반화가 성립이 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일반화도 무시는 못하는 게 그런 경우 사실상 많으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네. 거를 갖다가 이제 뭐 다른 사람도 아닌 이제 저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한 30대 초반 무렵에 만나던 여자가 있었는데 연락이 안 돼가지고 태도도 바뀐 것 같고, 그래서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가 봤는데 그 다른 남자하고 이제 사랑을 나누는 소리가 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열이 받아가지고 불러내가지고 끝내자고 하고, 근데 누군가를 그냥 무조건 만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집 근처에 있는 수를 갔어요. 집에서 가까워서 그냥 갔어요. 갔더니 제 나이 또래, 진짜 몸매도 괜찮고 좀 그래도 얼굴도 봐줄 만한 그런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저도 이제 걔가 마음에 들고, 걔도 이제 저한테 많이 웃어주고, 그래가지고 소피를 받는 동안에도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래도 애가 제가 보기에는 업소 쪽 아가씨랑은 좀 성향도 좀 다르고 좀 순수한 면도 있는 것 같고 해가지고 그냥 뭐 데이트나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그냥 전화번호를 줬어요. 전화번호 주면서 네가 하고 싶으면 해라 그랬더니 다음날에 진짜로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와가지고 바로 근처에 살고 있으니까 저희 집에 놀러 오고 싶대요. 그래서 저희 집에 딱 왔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살던 집이 정말 좁은 비가 새는 옥탑방이었어요. 진짜 지저분하고 지은 지 한 40년 된 건물에. 근데 거기 와가지고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얘가 우리 집 와봤으니까 이제 나 사는 거 보고 돈 많은 남자가 아니니까 실망하고 다신 연락이 없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도 한참을 있다가 가는 거예요. 얘기도 많이 하고. 며칠 있다가 그 좀 고급 도배지를 사와가지고 여자가 도배지를 샀어요? 네. 그래서 우리 집에 그 비센 흔적들이 있고 막 누리끼리하고 그걸 지가 다 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집 청소도 싹 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났어요, 계속.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도 들고, 그런데 그 여자애가 어느 날 자기 이제 지인하고 통화를 하는데, 지인이 너 지금 뭐하냐 이랬나 봐요. 나 지금 남자친구랑 같이 있어 이런 거예요. 그 남자친구라고 이제 인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제 뭐 사귀자 이런 말을 한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흘러간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만나면서도 그 여자애가 한 번도 저한테 무슨 일방적으로 데이트비를 뭐 비싸게 쓰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선물을 요구한다거나 돈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게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다 보니까 이제 정도 들어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정말 좋아하는 마음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좀 이제 괴로운 부분이 생기는 거야. 나 같은 경우에 근데 내가 이제 사랑하는 여자가 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그쵸, 막 출근할 때마다 뭔가 잡고 싶고 가지 말라고 하고 싶고. 그쵸. 그리고 이제 그 여자 같은 경우에도 일 잘 하다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다른 남자랑 그러고 있는 게 뭐 마음이 편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네가 이런 쪽 출신의 여자지만 일을 하는 사람이나 거기에 손님으로 가는 놈이나 뭐가 다르냐.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여자만 무조건 나쁘게 보지도 않는다 나는. 그래서 좀 이제 진지하게 한 관계로 이제 좀 생각을 하고 그만뒀으면 좋겠다. 네. 실제로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이제 그 여자가 중학교 중퇴까지 한 상태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정말 그 영어 글씨 이런 것도 못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검정고시도 보게 해주려고 이제 영어도 알파벳부터 알려주고 이러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얘 새아빠가 사기꾼이었는데 감옥에서 출소를 한 거예요. 그러더니 얘 앞으로 사채빚을 갖다가 한 몇천만 원을 만들어 버리고 잠적을 했어요. 새아빠라는 사람이? 그쵸. 그것까지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또 계속 알고 지내다 보니까 얘 가족에 대해서 알게 되잖아요. 네. 근데 오빠가 있는데 백수예요. 일을 안 해요. 얘가 생활비를 붙여서 먹여 살리고,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도 얘가 그 학원비부터 대학 등록금까지 그걸 다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업을 못하고 있으니까 또 돈 보내고, 한 달이라 그만두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프시면은 돈 보내고. 그러니까 가족들 자체가 다 문제가 있던 가족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앞가림을 못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참 무서운 게 그 가족들이 얘가 그런 일을 한 줄 알아요. 그 부모님이 딸이 뭐 안다는. 알고 있고, 오빠도 알고 동생도 알아요. 이 오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랑 이제 돈 문제로 이런 거 이제 트러블도 좀 나고 하니까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옆에서 전화하는 내용을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넌 평생 남자 살다 뒤져라 씨 이러더라고. 친오빠가요? 친오빠가요.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 가족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진짜 오히려 접해서 말려야 정상인데. 그렇죠. 걔가 그런 상황에서 빚까지 생기다 보니까 다시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얘 입장에서도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난 이제 이 오빠 만나가지고 이제 과거를 다 청산하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었는데 빚도 생겨버리고 오빠는 여전히 일을 안 하고 막 이래버리니까. 그러면서 이제 걔도 막 자살 시도도 그 당시에 많이 했었고. 근데 그때도 걔가 이제 너무 힘들게 일을 하니까 저도 제 능력으로 이제 걔 빚을 다 없애줄 수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얘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가 좀 쉬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그냥 한 100만 원 들고 찾아왔어요. 그래 가서 야, 너 사장한테 이거 주고 나오라고. 퇴근시켜주고 싶으니까. 네, 전화해서 내가 너무 일하기 힘들어하고 우니까. 근데 그때 그 여자친구가 그 돈을 갖다가 제 지갑 속에 다 넣어주면서 이렇게 힘들게 번 돈인데 이런 데다 쓰지 말라고.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저한테 단 한 번도 뭐 돈 요구나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뭐 저희 어머니한테도 굉장히 잘했었고 어버이날때 이렇게 용돈도 드리고, 그리고 제가 형이 좀 일찍 죽어가지고 지금 어린 조카가 3명이 있었는데 그 조카들 옷도 사주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업소녀가 손님을 만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전혀 안 생겼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그 사채빚이 엄청 무섭더라고요. 이자가 무슨 뭐 한 40% 가까이 막 이렇게 되는, 그 작업대출이었거든요. 그러면. 뭔지 아시죠? 네. 네. 저는 이제 계속 이제 파산을 권유를 했죠. 파산을 하고 가족들 인연 끊으라고. 내가 너 하나 정도는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다. 근데 걔는 이제 그걸 포기를 못 하더라고요. 특히 가족을. 그래가지고 많이 싸우고 헤어지네 마네 이러고 있을 무렵에 어느 날 이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 빚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른 어떤 돈 많은 아저씨 좀 만나고 빚만 해결하고 다시 오려고 한다. 근데 오빠도 나 보고 싶으면은 기다려줄 수 있겠냐. 근데 저 이제 마음 같아서는 잡고 싶었죠. 내가 그 빚만 다 없어질 수 있다면. 근데 내가 그 능력이 없으니까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대답을 못했어요. 그냥 자는 척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여자친구 애가 차를 몰고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토바이 타고 몰래 쫓아갔죠. 어떤 남자하고 손잡고 어떤 고급 빌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말한 그 손님 돈 많은. 그쵸.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이제 이제 끝내야 될 때가 됐구나 하고 이제 오토바이 시동을 딱 걸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제 오토바이 소리를 걔가 알았거든요. 창문을 열고 저를 보고 굉장히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저희 집으로 와가지고 막 울고불고 매달리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그런데 어쨌거나 뭐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연락을 끊고 그냥 만나라고.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너는 가족을 끊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헤어지고 그 남자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빚 같은 것도 그 남자는 이미 다 알고 있던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갖다 해결해준다는 조건 하에 만남이 시작된 거예요. 갚아주겠다는 전제하에. 그렇죠. 근데 그렇게 끝났는데 지금 굉장히 오래전의 일이잖아요. 아직도 그러고 살고 있어요. 오랜만에 너 뭐하고 잘 지내냐 하고 문자를 보내봤는데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또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집 갔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혼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러면 그런 업소에서 일하고 있고요? 네. 뭐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마도 본인의 상품성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 가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구멍 뚫린 항아리 같은 거잖아요. 네, 그쵸. 끝이 없어요. 그게. 돈을 벌어다 줘도 어차피 그쪽으로 빠져나가는데. 네, 그쵸.